라도 체성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정한 어떤 체중이라고 하더라도 체지방량이 높게 되면요, 우리 체내의 염증소견이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 손상이 증가하게 되고 혈관 내에 핏떡이 생길 가능성이 증가해요. 그럼 결국은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체성분에 따른 비만은 남성의 경우는 25% 이상, 여성은 30% 이상 체지방이 있을 때 비만이라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 미만으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서양 사람에 비해서 동양 사람이,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키와 체중이 같더라도 실제 이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이 비율이 더 높은 편이고요. 따라서 대사증후군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중은 체중계 올라가면 잴 수 있는데 내장 지방이 있는 건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뿐이 아니죠. 허리 둘레로 간편하게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자분의 경우에는 90cm, 여자분의 경우에는 85cm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높은 복부 비만이 있다고 하니까요. 체중보다는 허리 둘레를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허리 둘레로 알 수가 있군요. 근데 평소에 허리 둘레 자주 재보는 게 아니니까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체중은 정상이고 겉보기에도 이제 괜찮은데 체지방에서 이제 지방이 많은 거를 마른 비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쉽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비만이 절대로 아닌데 건강상 비만인 분들이 많거든요. 체중은 정상 체중이나 조금 떨어진 저체중이면서 안에 체지방이 많이 축적돼서 비만이라고 판정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체력이 조금 약해지다 보니까 운동량이 적어요. 그러다 보면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많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건강상으로 내가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런 분들의 생활 습관을 보게 되면 먼저 식사를 하실 때 조금 과도하게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드실 때. 그리고 좀 식사량이 좀 빠른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편식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어떤 음식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해조류를 좀 적게 드신다 하는 이런 보고가 있고요. 또 인스턴트 식품, 라면 이런 것들을 잘 드시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잘 알지 맵고 짜고 단 음식 있죠. 단짠한 음식들, 간식을 좀 많이 드시는 것으로 이렇게 식사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마른 비만이 있는 분들은 운동량이 아무리 적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자기 몸매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운동량이 적으니까 그만큼 단백질이 부족하고 그 부족한 만큼 체지방이 늘어나니까 이런 마른 비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체중계보다는 이제 줄자를 좀 더 가까이 해야 될 것 같고,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은 키우는 습관을 이제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체중의 두 번째 함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함정. 65세 이상 노인은 저체중보다 이럴 때 더 오래 산다. 살짝 고체중일 때. 이거 굉장히 의외예요, 교수님. 예, 요즘 뭐 비만의 역설이라 그래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노년층에 있어서 체중이 약간 많이 나가게 되면요, 이 체중에 의해서 우리 뼈의 손실을 막아주고 골절을 예방해주고 뇌 인지 기능을 높여주고 영양 실조를 예방해주는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체중은요, 우리 행동 수행력을 위해서 필요한 근육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골절, 낙상, 대사질환, 쇠약, 사망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